칸 시리즈는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행사로 지난 2018년 시작한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는데요. 매년 경쟁 부문, 단편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 작품을 선정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드라마로는 TVN 드라마 마더가 최초로 프랑스 칸 무대에 오른 바 있었는데요. 마더는 상처받은 소녀를 구해내기 위해 그 소녀의 엄마가 되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방영 당시 이보영의 눈물나는 모정애로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한국 작품 중에 술도녀와 괴이 그리고 조초수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현장 행사에 참석 중인 괴이의 장건재 감독과 곽동현 배우는 모든 것이 낯설고 흥분되더라고 하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장건재 감독은 저녁 끼니를 해결하러 나간 한거리의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반응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 많이 놀랐어요 라며 제가 하루 늦게 왔거든요. 동현 씨와 같이 한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내밀며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한국 콘텐츠 팬들은 지금 칸에 다 모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자를 시켰더니 처음엔 한국 사람이냐 물어요. 맞다고 했더니 대뜸 내 인생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당신 드라마도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작품이 초청을 받고 프랑스 현지에서 주목받는 현상을 두고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한국 작품에 대한 놀라운 인기를 방증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프랑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경우 미국 할리우드나 유럽 콘텐츠보다 K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받는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비슷한 분량으로 일본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에게 미국 콘텐츠가 가장 많이 추천된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추천된 K 콘텐츠로는 미스터 션샤인,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서울대 한류연구센터와 프랑스 파리일대학 문화다원주의 디지털윤리연구소 공동연구팀은 8일 넷플릭스 프랑스의 한국 콘텐츠 추천 경향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매일 3시간씩 넷플릭스 프랑스의 한국 콘텐츠와 일본 콘텐츠를 각각 무작위로 시청하는 봇을 5개씩 열흘간 돌렸습니다. 넷플릭스 프랑스에서 콘텐츠 비중이 5, 6%로 비슷하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일 콘텐츠를 비교한 것인데요. 올 1월 실시한 실험 결과 한국 콘텐츠 시청봇 5개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건 34,103회의 한국 콘텐츠였습니다. 이어 26,444회의 미국, 5,441회의 일본, 영국, 프랑스 콘텐츠 순이었는데요. 넷플릭스 프랑스에서 한국 콘텐츠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추천 횟수는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 콘텐츠 시청봇 5개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 콘텐츠 순으로 추천 횟수가 많았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청봇의 경우 추천 콘텐츠 상위 10위 중 미국 드라마 아웃랜더를 제외한 9개를 K드라마가 휩쓸었는데요. 추천 콘텐츠 1위는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었고 이어 신입사관 구혜령, 고요의 바다,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넷플릭스 프랑스 홈페이지에 연애에 대한 모든 것, 한국 드라마나 적이었다가 애인이 되는 한국 드라마라는 분류 체계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 로맨스 드라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석동 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계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역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추천 시스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홍 센터장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자는 타국이 아닌 과거에 잘 만든 한국 드라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콘텐츠의 경쟁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잘 만든 한국 콘텐츠라는 분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콧대 높은 문화의 강국 프랑스에서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해서 대서특필했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음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프랑스 언론들이 K 콘텐츠 열풍에 대한 기사에 쓴 문장들입니다. 프랑스 메이저 언론이 한류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BTS, 블랙핑크 등의 한국 아이돌 그룹이 프랑스에서 콘서트를 열고 큰 인기를 끌던 2018년부터였는데요. 당시에는 K-팝 문화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에게만 대단한 듯한 현상이었지만 현재는 프랑스 국내의 전반적인 문화적 인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K 콘텐츠의 인기를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 속에서도 쉬지 않고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콘텐츠 강국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파리에선 한국 영화나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에게 프랑스로 오세요. 예술과 낭만의 나라의 풍광 속에서 촬영하시죠. 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특별히 공을 들여야 하는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과 함께 한국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국을 맞아 특별 전담팀까지 꾸려 한국 제작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작비 지원, 세금 환급, 최첨단 스튜디오, 예술가들을 위한 숙소 제공 등 파격적 조건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일본 문화에 열광했는데요. 지난 2009년 프랑스 정론지 르몽드는 재팬매니아 어떻게 일본의 대중문화가 프랑스를 정복했는가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당시 프랑스에서 일본 아니메와 망가의 주인공 인물들로 변장한 일본 대중문화 열광 팬들의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프랑스에서의 일본 문화 팬들이 단순한 청소년기의 망가와 아니메 소비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르몽드의 기자는 이러한 프랑스 젊은 세대의 일본 문화에 대한 열광이 미국의 대중문화 슈퍼맨들에게 식상해 대체물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했던 부모 세대와 차별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적 취향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는 글로벌 문화화된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력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목할 만한 흐름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만화를 보던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일본 드라마와 일본 팝을 소비하다가 일본 것보다 더 잘 만들어진 한국 드라마와 한국 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프랑스의 드라마 블로그들의 대다수는 일본 드라마 사이트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드라마 인기 순위에서 단연 한국 드라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간 지 7년 후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프랑스 대중을 정복한 한국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당시 화제가 된 별에서 온 그대를 필두로 킬미 일미, 힐러, 드림아이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방송 관계자는 한국 작품의 수준 및 품질은 지난 15년 동안 성장하였으며 때로는 예산도 합리적이다. 20년 전보다 50배가 넘는 팬들이 형성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일본 내에서는 금세기내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따라잡기란 불가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요. 갈수록 진화해온 한국 드라마는 현재 영상 퀄리티는 물론 소재와 스토리,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제자리 걸음 중인 일본 드라마를 훨씬 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일드 살색 의감독 무라니시 주연 배우 야마다 타카유키는 OTT 전성시대인 현재 한국 드라마는 미국 작품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출판사에서 33년 동안 일한 베테랑 출판인 후지와키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영상 콘텐츠, 특히 드라마에서 일본이 금세 내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와키는 지난 2017년 자신은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500여 편, 어림잡아 1만 시간 분량의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했는데요. 그는 2000년대 초반 쉬리 등 한국 영화가 일본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는 중장년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후지와키 씨는 모래시계와 자이언트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것이라며, 특히 자이언트는 50회가 60회로 늘었는데도 어디가 늘었는지 모를 정도로 흠이 없었다. 이범수는 물론이고 사상 최강의 악역 정보석의 연기가 기가 막혔다고 극찬했습니다. 유럽에서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프랑스에서 한국의 콘텐츠는 이미 최고라고 평가받고, 한때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던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이제 K-팝, K-드라마, K-영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